안녕하세요. 5호사단 사령부 강의를 맡고 있는 박지영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아유, 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오시고 굉장히 답답하신 마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즐겁고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이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요.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야기라서 제가 오늘도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네, 재밌게 즐거운 시간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 보면요. 일단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독후 활동지 주신 거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작가미 책 내용을 같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면화 시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 좋은 책과 다음 시 책 소개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요, 5차시예요. 네, 저만 아쉬운가요? 제가 너무 아쉬움이 크네요. 이렇게 직접 가서 강의 못하고 이렇게 언택트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를 못 해드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멋진 강의로 예, 여러분이랑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차시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 철학과 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 수업 피드백 할게요. 정말 너무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병님들이, 너무 이게 독서 수준도 높고요. 글 쓰는 수준도 너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면서 너무 기쁘게 잘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 첫 번째 내용은 새롭게 안 교양 지식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네, 183번에 토머스 제퍼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인물을 미국 영화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이름이라 내용을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사우스코타 러시모아산에 있는 4명의 얼굴 조각상 중에 한 명이라는 것과 미국의 독립전쟁이 끝나고 난 후 프랑스에게 싼 가격으로 현 미국 중부와 서부 지역을 매입하여 영토를 2배 늘렸는데 그러한 판단의 중심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있었다는 내용을 처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의 어록 중 힘으로 권리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은 현재의 국가 간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립이 잦은 국제사회에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대통령 네 분이, 네 명의 얼굴 조각상이 있는 곳이 사실 뭐예요? 러시모아누산이고, 거기에 주가 사우스코타주죠. 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음, 한번 보시면 제가, 내용,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보시면 네, 요게 지금, 네, 러시모아산에 있는, 네, 미국의 현재 미국을 잇게 한 공로를 세운 역대 대통령 4명의 조각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영화에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는 네, 그런 굉장히 카메오로 많이 출연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는 대통령 보시면 첫 번째 대통령부터 조지 워싱턴, 네, 1대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토마스 제퍼슨 제 3대 대통령, 그다음에 이분이 누구예요? 루스벨트, 그리고 이분이 링컨. 네, 링컨 대통령이고요. 이분이 이제는 토마스 제퍼슨, 네, 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굉장히 이제는 교육자, 철학자였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미국 확장한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의 성장을 상징하는, 네, 그런 대통령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이게 뭘까요? 이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원이 러시아산의 큰 바위 얼굴에 나도 좀 넣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예, 이 사우스코타주의 주지사를 접촉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주지사였던 사람이 아유 자기는 농담인 줄 알고 막 웃었대요. 막 나도 얼굴 좀 저기 한번 넣어줘 막 이랬더니 막 웃었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만 웃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정말 진지했다 그러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여서 한번 같이 드려봤습니다. 네, 새롭게 한
교양지식 보면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내용을 새롭게 이제 아셨다 그랬어요. 삶 전반에 느껴지는 허무한 회의주의를 나타낸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극 중 두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른다. 단지 이름이 고도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임을 알 뿐, 왜 기다리는지 오기는 하는지는 모른다. 이 부분을 읽으며 내 삶을 생각해 보았다. 군 안에서는 분명하다. 저녁만 바라보면 된다. 그러나 나가서는 우린 무엇을 기다리는가?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수동적이라 내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지만 밖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분명 나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 철학적으로 멋있게 써 주셨어요. 그죠? 네. 이 사실은 이게 인간의 삶을 단순한 기다림으로 정의를 하고 그 끝없는 기다림 속에 나타난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무엘 베케터의 대표작이죠. 그리고 이거 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고 부조리극의 정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도 관객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죠. 그리고 다양한 대답들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 군대랑 나의 인생에서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영상 독서 후 하고 싶었던 책의 내용. 네. 이거 이제는 말씀드렸어요. 내가 책을 읽는데 이게 막 이렇게 습득이 잘 안 되고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이랬을 때 아니면 또 궁금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유튜브 영상으로 조금 보시면 미디어를 보시고 나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건 제 방법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꼭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께서는요. 칭기스칸에 대해서 이제 더 영상을 보고 싶었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은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한국에서부터 동유럽까지의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 당시의 전쟁사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책의 내용 속에서는 칭기스칸 이전에 13살이라는 나이에 족장이 된 태무진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몽골 부족을 모두 연합한 후 군대의 기강을 잡았으며 유목민이라는 특성을 잘 살린 전투력이 뛰어나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군대를 가져 넓은 영토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세계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네, 나치 독일의 히틀러, 네, 여기에 번호가 적혀 있는 건 이 책에 나오죠. 이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폴레옹은 훌륭한 지휘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졌지만 본인의 능력을 받쳐줄 부하가 없었기 때문에 몰락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와는 반대로 히틀러는 훌륭한 부하인 클루게와 고테리안이 있었음에도 그에 보답하지 못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의 폐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칭기스칸은 네, 뭐 수부타라는 훌륭한 부하를 수하에 거느렸으며 또 본인 또한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음에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큰 적을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기가 가질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막 비교까지 하시면서 네,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너무 잘 적어 주셨는데요. 네. 그죠.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소문이 났죠. 그리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한 거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비결이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이 이제는 한 얘기 중에 저희 때는 징기스칸이라 했는데 네. 칭기스칸이 한 얘기 중에 병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안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잖아요.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내 역경을 딛는 방법은 경청. 네, 그리고 이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완성한 비결 아니었을까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나 관심이 가는 키워드 있는 부분만 읽었다.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과학 분야, 철학 분야, 문학 분야를 위주로 읽었는데 내가 좋아하고 관심 받는 부분만 읽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읽었던 어떤 책들보다 술술 잘 익히고 내용도 금방 이해됐다. 하지만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아는 부분이 나와서 그런지 오히려 흥미가 금방 떨어졌다. 그 뒤로 내가 읽지 않은 부분을 읽었다.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디서 내가 주워들은 거지만 잘 모르는 것들이 있었기에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었고 뭔가 나의 교양이 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관심 가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저랑 되게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철학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철학 분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머리 아프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이게 이해가 막 쉽게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철학 분야의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확실하게 딱 이게 이렇게 선 긋는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냥 희미하다라는 생각이 해서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철학 분야에 대해서 저도 철학 분야를 잘 느낀 건데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것 좀 지식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굉장히 네 인문학적으로 제가 소양이 높아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같은 생각이십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따분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교양을 한번 쌓아 보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었더니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양한 재미있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역사, 음악, 과학 등 제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배우며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교양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책을 통해 다시 접했을 때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도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점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좋아하는 게 있어빌리티. 네. 있어 보이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1일 1페이지의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를 읽으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의 새로운 사실들과 새로운 지식, 상식, 교양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책은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에 관한 지식을 일주일에 나누어 놓아서 읽기 편하고 매일매일 다른 내용이라서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읽었다. 최근 철학 분야에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어,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다. 이데아라는 거는 이데아, 이념이고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플라톤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가지 덕이 있다면 바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이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 용기, 절제를 조화롭게 발휘하는 게 바로 정의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놨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말이죠. 네. 네. 유튜브 영상 독서를 하고 싶었던 책의 내용은 복제 네 나왔던 거였네요. 그죠? 복제양 돌리. 중학교 과학 수업 유전 파트를 공부할 때 과학 선생님이 복제양 돌리를 소개해 준 기억이 있어서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다시 보니 복제양 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유튜브로 영상 독서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이게 복제양 돌리 세대예요. 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는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96 년도. 그죠.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세계 최초 이제 포유동물로 복제된 새끼 양이 다자란 양의 채소표로 복제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1996 년에 영국의 이 박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박사들이 6년 정도 된 양들의 체세포를 채취한 유전자를 핵이 제거된 다른 암양의 난자랑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를 대리모 이 자궁에 이식해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2003 년에 노화에 따른 폐질환으로 결국은 이제 안락사 시켰다는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이 인간 복제에 대해서 윤리 문제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제 확장이 막 이렇게 됐는데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도 자기 소재에 맞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 복제는 굉장히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도
신의 영역이고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시도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실은 예, 논란이 많았어요. 만약에 군대에 있었으면 사실 이거 읽고 저랑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토의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도 네, 복제에 대해서 재밌게 읽었고 기억이 나요. 대학교 2학년 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는 제가 독후 활동지 쭉 보았고요. 네, 이제는 두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네, 뭐에 대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냐면요. 5차시 정약용의 이 잠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의 아이한테는 꼭 해주고 싶었던 잠언 내용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와닿았던 잠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이런 게 두 가지 적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사연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저 라디오 사연 소개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거든요. 네, 저도 재밌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서 만나요. 네.